아침 일찍부터 경기도 건설지부 30명의 조합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5월 광주에 처음 가보시는 조합원들도 많았는데요. 그중 두 분에게 오늘 어떤 마음으로 가시는지 물었습니다. 기대 반 설렘 반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휴일날 이제 가는 것도 좀 쉽지 않았는데, 이건 기회가 있는데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5.18 관련해서 광주를 간다는 얘기를 듣고, 옛날에 5.18 민주화 운동 때 얼마나 시민들이 고생했는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을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많이 어색어색하죠? 그래도 오늘 하루가 두 분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4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달려 드디어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장소로는 옛 전남도청 성사였는데요. 두 분의 해설사분들이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혹시 그때 광주 상황을 좀 보고 싶다 하면 지금의 미얀마 사태 이렇게 텔레비전 화면에서 대비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 자리가 있었으니까. 2층이 여기가 서부실입니다. 총기랄지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해수를 좀 하게 되거든요. 근데 계엄사 측에서는 뭐냐면은 총기를 해수를 먼저 하고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도 파가 바뀌어집니다. 온건파는 그렇게 먼저 하자, 총기를 먼저 내놓자라는 파가 있었는데 윤상원이라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게 물거품이 된다. 끝까지 가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5월 27일 새벽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죠. 그리고 이제 저기 보면은 상무관. 원래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거기에 경찰들의 체력단련실인데 유도. 그러니까 체력단련을 하던 곳인데 그때 당시 시신이 이제 여기저기서 도청으로 모든 시신들이 옵니다. 그 시신들을 이따가 안치할 곳이 없어서 저기 상무관에다가 안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이 누군지 어쩐지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제가 여기 상무관을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향불 냄새 그것이 엄청 많이 났었어요. 예, 시신이 썩어가니까 그 냄새 하기 위해서 향불, 그 다음에 촛불 켜놓고 이렇게 해놓은 거. 그러니까 여기는 합동 분향소였다. 광주 시민이 참 눈물의 공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5.18 민주화운동은 지금도 진상규명이 안 됐습니다. 예, 진상규명이 되면은 누가 발포 명령을 내는지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겠죠. 그만큼 우리들이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을 거쳤고 유족들이 많은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설사분의 설명을 듣고 나서 참가자분들 중 한 분께 소감을 물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5.18 광주 항쟁의 현장에 와 보니까 마음이 너무 숙연해집니다.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그런 사실들이, 이러한 사실들이 다 밝혀지고, 또 우리 조합원 동지들도 이렇게 기회를 내서, 시간을 내서 이쪽에 와서 모든 실상을 좀 파악을 하고 확인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남도청을 뒤로하고 우리는 두 번째 장소인 왕월동 구묘역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도 해설사분이 안내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길 집중적으로 해서 묘역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이제 물론 공동묘지였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열사분들이시고 검은색은 일반인분들도 계시는 묘역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5.18 희생자분들 다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시신 하나하나가 당시 5.18 항쟁의 증거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실 때 사인이라거나 상처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당시 신군부 세력들은 묘역을 조성하고 시신들이 보존돼 있는 상태가 있던 거를 꺼림직하게 여겼겠죠. 그래서 자꾸 해산시키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가족들을 상대로 돈으로 매수를 해서 이장을 시키려고 하는 시도들도 많이 있었고, 묘를 파내려고 하는 시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가족분들이 항상 5월이 되면 가족들, 친구들이 항상 여기 와서 밤새도록 묘지를 지켰다라고 하더라고요. 5.18 정신계승이나 당시 묘지다 보니까 여기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작년에 노태우가 아들을 신묘역에 보내고 화환을 보내서 기사도 뜨고 그랬었는데, 정작 자기가 대통령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분들이 계신 이곳에서는 단 한 번도 뭘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보여주기식으로 적폐들이
5.18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5.18 당시에 돌아가신 걸로 추정이 되는데 시신을 못 찾아서 지금 행방불명됐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정으로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다들 이제 이장하셔서 묘가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묘가 시신이 없기 때문에 봉분을 만들지 못하고 비석만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이고 어린 아이도 있죠. 73년생이었는데 거의 7살, 8살 때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을 정도로 당시에 신군부가 얼마나 잔혹하게 학살했는지가 나타내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볼 수 있으면 전두환 대통령 각하 내분 민박 마을 뒤에 또 뭐 있었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광주 바로 옆에 담양이라는 곳에 왔다가 이 민박집에 또 가는데 그 민박집 사장님이 어떻게 대통령이 왔으니까 기념을 하고 싶어서 이 비석을 그 민박집에 만들어 놨는데 그곳을 지나던 광주 시민들이 어떻게 전두환 비석이 있을 수가 있냐 하면서 뜯어와 가지고 여기에 묻어놓고 여기 이 5.18 영령들을 만나는 이곳에 올 때마다 밟고 지나가라 혹은 뭐 욕을 하든 뭐 침을 뱉든 해라 라는 식으로 해서 여기에 이렇게 묻어놓은 거죠. 이게 89년도에 여기 묻어놨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글씨가 많이 안 보입니다. 지금은 더 많이 돌아보았으면 좋았겠지만 시간이 짧아서 마무리하면서 아침에 만났던 방철주 총무님에게 소감을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동안 일해오면서 몰랐던 사실들도 알게 되면서 옛날에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저희 열사님들께서 노력하시고 투쟁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건설 노조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 의지를 이어받아서 지금 우리 건설 노조도 이번에 있는 인단협 투쟁을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